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다루게 되었던 몇 가지 사례 때문에 한국에서 받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우리 교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 한국에서 받는 그 상속 문제는 한국법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전문적인 자문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비교했던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상속 증여 같은 이슈는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국인 한국의 경우에는 또 상속법이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유언이 있는 경우에,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같습니다만, 우리 미국에서 이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스테이트 해가지고 법적으로 지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마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어떤 율로 해서 법정 상속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한 가지 특별하게 다른 것은 법정 상속 외에 협의 상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6개월 내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돌아가신 날 달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 되는 마지막 날, 그것이 이제 상속세 신고 기간.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9개월이죠. 그런데 6개월 내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데, 그 내에만 공동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서로 협의를 해서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법정 상속의 지분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지는 경우에는 전혀 증여세의 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유언 상속의 경우도 또 유언이 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렇게 재산을 받는 상속인들끼리 그 분배되는 재산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법정 상속분, 즉 유언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갖는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상속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n분의 1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상속인 배우자가 반을 갖게 되고 자녀들은 나머지 머리 숫자대로 나머지 지분을 갖게 되는 형식으로 약간 미국과 비슷한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도 있는 개념이지만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만약에 상속을 받아야 될 직계 존속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존속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 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기 부모가 받을 수 있었던 몫을 그대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같이 받게 됩니다. 또 한국이라는 나라하고 또 우리하고는 참 다른 것이, 그 유언장의 경우에,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유언의 그 유언장을 통해서 망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정적인 나라여서 그런지 가족들끼리 임의로 나눠 갖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 내에는 가능하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법정 상속 지분보다 많이 못 갖게 됐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유증에 의해서 자기는 그 적정한 지분을 못 받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자기 법정 상속 지분의 반까지는 강제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유언이 있어서 내가 어느 자식은 주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 망인의 뜻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언장이 과연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경우에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거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는, 이 과정에서 이제 지켜본 것이, 미국에 계시는 교포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신 경우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그냥 비영주권자로서 이렇게 그냥 비자를 갖고 스테이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뭐 비자를 갖고 계시는 경우라면 모르지만, 뭐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또 서류가 다르고, 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히 외국인이 됐을 때는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많이 다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든지 상속에 의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아파스티유라고 해서 한국에서 이제 서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냥 여기 미국 내의 사설 공증이 아닌 주정부 관증 공증을 받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제 영사관마다도 좀 다르지만 영사관 소관이 엄밀히 말해서 아니기 때문에 영사관 공증만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 내 전문인 인력들도 지금 현재는 이런 미국 시민권자라든지 뭐 영주권자라든지 이런 절대 내용들 같은 것을 잘 몰라서 참 많은 혼동이 빚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지금 텍스 시즌인데요. 세무에 관련돼 가지고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 뭐 파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외국인 신분으로서 한국에 나가서 계좌를 트게 되면은 반드시 미국 IRS에 보고가 되는 어떤 어카운트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선 또 그런 양식을 필아웃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또 미국 내에서도 IRS에 우리가 자진 보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2, 3년 전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고 안 하신 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상속을 받은 것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 자체가 인컴 텍스 리턴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을 했을 때는 인컴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외국에 있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보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좌 입곳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망인의 계좌에 무슨 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주식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는 증권 양수도 신청서라는 것을 금융감독원에 내게 돼 있고, 또 파카 리포트도 하게 돼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에 같은 모국이긴 하지만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고 또 그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토지 취득 허가에 필요한 고유 번호를 발부받아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등기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도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가 미국으로 오셔서 영주권을 받고 귀화를 한 케이스와 아예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또 그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서 굉장히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빚고 있는 혼선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에 계시는 어떤 혈족에게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 외에 다른 어떤 그 상속을 받을 권리자가 없다라는 다큐멘트를 요구해서 한국 같지 않고 뭐 여기는 가족증명서라든지 한 부모 밑에 자식이 몇이 있는지를 한꺼번에 떼어주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그 사람들이 개인이 어떤 부모의 자녀라는 것만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 정부에는 잘 어필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파카 리포트와 관련해서 그 이제 5만 불 이상을 그 마지막 해에 갖고 있었던 그런 계좌라면, 그리고 인컴이 발생돼서 보고하는 거라면 4월 15일 내일까지 인컴 텍스 리턴 할 때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10,000 불 이상 구자는 보고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셨던 거는 이제 폼 114라고 바뀌었는데, 이거는 anytime 그 year 중에 10,000 불 이상이 있었던 계좌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항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말씀 도움됐기를 바랍니다.